유트는 도우인시스 회사가 만든 거죠. 삼성은 도우의 기술성을 인정하여 투자를 했고, 지금은 삼성이 도우인시스의 최대주주라 인수를 진행 중입니다. 일본과 중국에는 첨단 제품은 수출 금지 해야 한다. 그동안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한다. 그것이 독자의 반응이다. 다음은 기사 내용입니다. 삼성과 LG의 수출 규제 엄청난 역공에 일본 업체들이 쑥대밭이 되고 있습니다. 수출 규제 당시 한국의 빨대를 꼽고 있던 일본 대표 업체는 스미토모 화학이었습니다. 스미토모는 1913년 비료 제조 시설로 출범해 매출이 25조 원 정도로 커진 회사입니다. 일본 3대 구리광산 배시 중 하나를 경영하며 강제징용 등으로 조선인 700여 명을 통원하기도 했습니다. 총 70만 톤의 구리를 캐내는 과정에서 조선인들을 괴롭혀왔던 것입니다. 한국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전범 기업이라고 비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 기업은 한국에서 막대한 이득을 얻어갔습니다. 스미토모 화학의 매출 발생국을 보면 한국이 41%이고 중국, 대만, 일본이 각각 18% 정도를 차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평택과 익산, 대구에 생산시설을 두고 매출 2,200억엔 등을 올리며 단단히 빨대를 꼽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삼성이 스미토모를 끝장낼 수 있는 엄청난 개발을 해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스미토모 화학의 매출 구성은 편광판이 49% 정도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터치스크린 패널, 포토레지스트, 컬러 필터 등 보다도 월등한 매출을 보이는 것입니다. 편광판은 특정 방향으로만 빛을 통과시키는 부품으로 스미토모가 세계 1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빛이 이곳을 통과하면 밝기가 50% 이상 감소해 광 효율이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8월 삼성 디스플레이가 편광판을 사용하지 않는 올레드 패널을 상용화해 스미토모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에코올레드라 불리는 이 기술은 빛 투과를 33% 높이고 소비 전력은 최대 25%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저소비 전력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인 친환경이라는 뜻으로 에코올레드가 된 것입니다. 삼성은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7개 국가에서 상표 출원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이는 카메라를 화면에서 숨기는 없이 CC 기술 구현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빛 투과율이 향상되면서 카메라를 패널 하단으로 내려도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최근 나온 갤럭시 폰 화면에서 카메라 구멍이 안 보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사장은 올레드 기본 구조를 바꾼 획기적인 기술이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일본 스미토모 화학의 편광판을 주로 사용했는데 에코올레드가 확산될수록 스미토모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그런데 삼성이 스미토모에 타격을 준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베가 추진한 수출 규제는 반도체뿐 아니라 디스플레이까지 타겟이 된 바 있습니다. 그중 폴리이미드 필름은 올레드 패널의 핵심 소재였습니다. 당초 삼성은 스미토모 화학에서 해당 필름을 받아 폴더블 폰 초기 모델에 쓴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수출 규제를 가해왔고 삼성은 초박막 강화 유리 유트를 만들어냈습니다. 폴리이미드 필름은 스크래치에 약할 뿐더러 힌지 부분에 선명한 주름이 생긴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반면 삼성이 개발한 초박막 강화 유리 유트는 접었다 펴도 깨지지 않고 자국도 거의 남지 않으며 게다가 외부 충격에도 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낸 유트 덕분에 폴더블 스마트폰 분야에서 독보적인 1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샤오미, 비보, 오포 등의 업체들도 유트를 조달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받지 못하고 출시를 포기하는 중국 업체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TCL이 2019년 시제품을 공개하는 등 진출을 예고했지만 포기한 것입니다. 갤럭시 Z 플립에 적용된 폴더블 유리 단가는 장당 40달러로 일반 스마트폰용 강화 유리 대비 약 20배 정도 비싼 편입니다. 이에 엄청난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블룸버그는 삼성이 폴더블 전략에서 잭팟을 터뜨렸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아인 부분 영업이익은 올해 3분기 3조 3,6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수혜를 본 삼성 디스플레이의
폴더블 올레드 점유율은 9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0만 대 판매 대비 올해 700만 대로 성장했고 내년은 더 빨라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게다가 연평균 53%가 성장해 2025년이면 4,900만 대가 될 전망입니다. 그럴수록 스미토모는 더 빨리 몰락할 수 있습니다. 스미토모 화학의 순이익은 2019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국 버림받을 것을 우려해 올 9월 한국에 100억엔 이상의 투자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핵심 소재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오사카 공장에서만 제조했었는데 2024년부터는 한국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소재도 한국이 국산화해 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모습은 TV 부분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수출 규제를 빌미로 올레드 생산에 큰 타격을 줘 한국의 발목을 잡으려 했습니다. 고순도 불화수소는 LCD와 올레드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제품이었습니다. 당시 LG그룹 구광모 회장은 남의 일이 아니라며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결국 LG 디스플레이는 다각화로 해법을 찾아냈고 수출 규제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LCD와 올레드 패널 생산에 쓰이는 모든 불화수소를 국산으로 대체한 것입니다. 당시 소니는 LG가 올레드 패널의 공급을 막을까 벌벌 떨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계약한 올레드 패널 물량 공급에는 문제가 없는가? 라는 질문을 거듭하면서 말입니다. 일본 전자 대기업들은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TV 시장을 석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과 LG에게 잇따라 밀리면서 경쟁력을 잃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히타치 제작소는 2018년 TV 생산을 중단했고 1965년 일본 최초의 컬러 TV를 개발한 도시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시바는 2018년 중국 하이센스의 TV 사업부를 매각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올 10월에는 해당 공장까지 허물며 56년 역사를 마감한 상태입니다. 전성기 때 종업원이 7,000명에 달했고 모두 2억 3천만 대를 생산하던 회사인데 말입니다. 게다가 11월 1일 미쓰비시 전기 또한 액정 TV의 출하를 종료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1953년부터 TV를 생산해왔지만 한국에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미쓰비시의 TV 시장 점유율은 1.9%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매각도 아니고 아예 청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쓰비시의 철수로 일본 TV 생산업체는 샤프, 소니, 파나소닉 등 3곳만 남게 됐습니다. 2016년 대만 폭스콘에 매각된 샤프를 제외하면 순수 일본 기업은 2곳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이를 본 일본인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 반응을 보면 싸구려라도 만들어서 한국과 싸울 수는 없으니까 그 방법은 무리입니까? LG가 고성능 4K TV를 증산해 단가를 내린 것이 일본 기업의 몰락을 가져왔다. 미츠비시뿐 아니라 파나소닉, 샤프, 도시바도 한계에 와 있을 것이다. TV를 살 때 일제만 놓고 고민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한국과 중국에 완전히 뒤처졌다. 반도체, 가전, 철도선, 철도, 전지 등도 마찬가지다. 이런 반응입니다. 미쓰비시는 최근에도 철도 부품 성능 검사 결과를 수십 년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파나소닉 또한 엄청난 발표를 했습니다. 유럽 유일의 체코 공장 가동을 내년 3월 말부터 중단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직원 400여 명도 대부분 해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한국으로부터 올레드 패널을 받아 최신 제품을 만들지 못하면 초토화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은 단일 국가 기준으로 올레드 TV 보유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제품을 사거나 삼성이나 LG의 패널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동안 LG의 올레드 패널을 달라고 사정하던 소니는 최근 삼성에도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LG의 올레드 패널을 달라고 사정하던 소니는 최근 삼성에도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 디스플레이가 QD-OLED 패널을 개발한 것을 본 것입니다. 소니는 TV용 QD-OLED 패널을 공급받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르면 11월 중순쯤부터 해당 패널을 도입해갈 예정입니다. 게다가 11월 일본 전자제품 제조사 JVC 또한 LG 디스플레이 패널을 사용해
올레드 TV 시장에 진입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JVC는 55인치와 65인치 두 가지 모델을 11월 중 유럽 지역에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LG 디스플레이는 소니 등 일본 기업을 포함해 모두 20개사로 공급처를 늘린 상황입니다. 이렇게 패널을 줘도 우려가 크지 않은 것은 압도적 기술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과 LG는 올레드의 단점으로 꼽히던 버닝 현상까지 극복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전 세계 TV 시장 점유율은 삼성이 31%, LG가 19%로 2위까지 올라섰습니다. LG전자가 세계 1위 가전기업으로 성장했다는 보도까지 나오자 일본은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18조 원 매출로 사상 최대 기록을 돌파해 버린 것입니다. 특히 연매출에서 미국, 월풀까지 제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G 디스플레이 또한 2019년 1조 3천억 원대 적자에서 올해 2조 4천억 원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1월 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글로벌 금융사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일본에게 망신을 줬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국에는 백신 역할을 했다고 한 것입니다. 위기 속에 더욱 강해지는 한국, 일본이 어떤 짓을 해도 극복해낼 것입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일본 업체들 쑥대밭 되어도 괜찮다. 그동안 100년에 걸쳐 한국을 비롯 후진국에게 바가지 씌워 도둑질 많이 해먹었잖아. 그동안 스미도 모아 엄청난 수익을. 이젠 끝이로구나. 딸대만 안 꽂고 일본 놈들아, 너희들 이 저지른 짓에 대한 보복에 이제야 정신 드나. 나라는 물에 잠겨가는데 독도 타령이나 하는 정신 빠진 놈들. 한국한테 덤벼봤자 코만 깨진다. 조용히 물러나거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